한국에 기술을 도입하기엔 아직 시기가 너무 일러 검증이 안 됐잖아. 지금의 그 정도 기술로는 세계 시장에선 명함도 못 내민다고. 여기 호주의 한 남성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손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연신 한숨을 내뱉는 그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 필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습하는 그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종이가 제 책상 위에 있었죠. 캔버라에 있는 제 사무실에 몇 년 동안 저를 괴롭힐 제안서가 놓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암 노먼이고 호주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은 별거 없어요. 그냥 흔한 정부 건물의 사무실이죠. 베이지색 벽에 도시가 보이는 창문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하지만 이 방에서 내리는 결정들은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휴게실에서 커피를 챙기고 회계 부서의 사라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 의자에 앉았죠. 그런데 제 책상 한가운데 한국에서 온 제안서가 놓여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들었다 놨는지 모서리가 달아있더라고요. 7년.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문서 속 타임라인을 손가락으로 훑었어요. 한국 측에서 우리에게 잠수함을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잠수함이 아니라 핵잠수함이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 해역을 지켜줄 수 있는 최첨단 잠수함들이었어요. 이 계약은 너무 좋아서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호주에서 잠수함을 제작하고 우리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기술을 가르치고 최신 기술도 공유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지난달에 한국의 조선소를 방문했던 게 떠올랐어요. 그곳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로봇이 거대한 강철판을 용접하고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화면에 몰두하고 직원들이 넓은 시설 안에서 분주히 움직이던 모습들 말이에요. 우리를 안내했던 한국 해군 제독은 유창한 영어로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했었죠. 우리는 호주의 필요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독이 최신 잠수함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우리는 해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비슷한 도전에 직면했었죠. 그래서 빠르고 조용하고 오랫동안 수중에 머물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앉아있는 지금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어제 점심에 만났던 중국 대표 제나오와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제나오와는 5년 전부터 여러 국방회의에서 만나왔고 함께 식사도 자주 했어요. 그는 항상 다른 누구보다 앞서 정보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리암, 내 친구. 그는 마치 비밀을 공유하듯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의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니 걱정이 되는군요. 그는 국을 젓는 손길도 신중했어요. 그들의 잠수함, 유럽 것처럼 검증되지 않았어요. 유럽은 한국이 산업화되기도 전에 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했죠.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죠? 창밖을 바라보니 맑은 호주의 하늘이 보였어요. 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맞았어요. 유럽은 잠수함 제조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럽 회사들은 유명한 이름과 오랜 전통을 지녔죠. 반면에 한국은 이런 분야에선 신참 아니었나요?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상사에게서 결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였어요. 오늘이 마감일이었거든요. 저는 한국의 제안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고 페이지를 넘겼어요. 잠수함 그림은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기술 사양도 우리의 현재 함대보다 더 깊이 잠수할 수 있고 더 많은 무기를 실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죠. 심지어 한국 측은 우리 해군을 훈련시킬 구체적인 계획까지 포함했더라고요. 하지만 제나오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검증되지 않은 기술, 그는 말했었죠. 호주의 안보를 가지고 왜 도박을 하려는 거죠? 저는 키보드로 손을 뻗어 답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말을 적으면서 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스스로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했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에는 모험을 하면 안 되니까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애써 떨쳐냈어요. 저는 국방 조달 업무에서 몇 년간 경험을 쌓아왔으니까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적어도 그땐 그렇게 믿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으로 돌아가 저 자신을 붙잡고 정신 좀 차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제나오가 항상 우리가 한국 기술을 검토할 때 나타났는지 알아챘어야 했는데 말이죠. 왜 그의 친절한 조언이 늘 아시아 공급업체 대신 유럽 업체 쪽으로 우리를 유도했는지도 말이에요. 하지만 그땐 보지 못했어요. 그냥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거예요. 안전한 선택, 전통적인 길, 그런데 가끔은 안전한 선택이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서류 가방을 챙겨 집으로 향하면서 한국 제안서는 발송함의 거절이라는 빨간 도장이 찍힌 채 남아 있었어요. 그 결정이 제 경력뿐만 아니라 호주 국방 능력의 미래까지 바꾸는 연쇄적인 사건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경고 신호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저 평범한 날, 평범한 결정으로 다가오죠. 이건 그런 결정 중 하나였고 저는 곧 얼마나 잘못됐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참이었어요. 저는 단순한 신문 헤드라인 하나가 제 손에서 커피잔을 미끄러뜨려 사무실 바닥에 산산조각이 나게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아침 신문에 딱 그렇게 실려 있더라고요. 중국, 솔로몬 제도와 안보협정 체결. 떨리는 손으로 깨진 도자기 조각을 주워 담으면서도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솔로몬 제도는 호주 해안에서 불과 2000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바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바로 옆집이나 다름없죠. 몇 달 전부터 이 일이 벌어질 거라는 신호를 보고 있었지만 막을 힘이 없다는 무력감만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우리 뒷마당에 발판을 마련해버린 거예요. 그날 아침 제 전화는 쉴 틈 없이 울렸어요. 처음에는 부국장인 사라가 걱정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각 부서장들한테서도 전화가 쏟아졌죠. 전부 다들 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사무실 창가로 걸어가서 캔버라의 가을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걸 멍하니 바라봤어요. 거절된 한국 잠수함 제안서가 제 책상 서랍 아래 깊숙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어요. 지금쯤이면 그 잠수함들이 이미 건조되고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에 씁쓸해졌어요. 대신 우리는 위험한 대치 상태에 놓여버린 거예요. 그날 오후에 열린 긴급회의는 정말 힘들었어요. 길게 이어진 회의실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국방 분석가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참석자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한 분석가가 위성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중국이 솔로몬 제도에 군사기지를 설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지를 통해 우리 해상 활동을 감시하고 중요한 항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터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태평양 지도가 나왔고 붉은 화살표들이 표시된 중국 해군의 잠재적 항로들이 북쪽 접근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제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유연한 목소리로 한국 잠수함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득하던 제나오가 떠올랐거든요. 혹시 그는 이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 주 후반에는 더 충격적인 뉴스들이 제 책상 위로 잇따라 날아들었어요. 폴란드가 한국과 대규모 잠수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죠. 사진 속에서는 폴란드 총리가 한국 방산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며 환히 웃고 있었어요. 그 뒤로 보이는 잠수함들은 제나오가 열등한 기술이라고 말했던 것과는 달리 날렵하고 강력해 보였어요. 게다가 캐나다에서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호주와 같은 영연방 국가인 캐나다가 한국과 잠수함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거였죠. 캐나다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정말 뼈아프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은 인상적입니다. 7년 안에 잠수함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은 매력적인 파트너로 만듭니다. 저는 서랍에서 한국의 원래 제안서를 꺼냈어요. 너무 자주 들춰본 탓인지 페이지가 다 달아 있었어요. 7년. 지금쯤이면 첫 번째 잠수함이 인도되고 있었을 텐데 게다가 그 뒤로 계속 추가로 들어왔겠죠. 그런데 저희가 선택한 최선의 옵션인 핵잠수함은 최소 15년은 걸려야 도입될 거예요. 방어력의 공백이 너무 커서 거대한 상처처럼 느껴졌어요.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였어요. 한국의 방산 산업은 전 세계에서 계약이 몰려들면서 호황을 맞이했어요.
심지어 미국조차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맹인데도 한국 방산 제조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어요. 미 해군 제독들이 군사저널에서 한국 기술을 극찬하면서 공동훈련에서 한국 잠수함들이 뛰어난 성과를 보여줬다는 내용을 언급했어요.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던 중에 사라가 기밀정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책상 위에 놓고 간 보고서에는 최근 태평양에서 있었던 해군 훈련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 잠수함들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대잠수함전 시스템들조차 피하며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는 내용이었죠.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자 제가 저지른 실수의 무게가 물리적인 압박처럼 제 위에 얹히는 기분이었어요. 태평양 지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호주는 뒤처지고 있는 거였어요. 전통적인 동맹국들은 파트너십을 다양화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존심과 편견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 후 몇 주 동안 더 많은 어려움이 닥쳤어요. 저희 국방부는 의회와 언론의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했어요. 호주의 국방 공백 확대라는 기사가 흔히 보이는 헤드라인이 됐어요. 매일 아침 뉴스 피드를 열 때마다 한국의 국방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커지는 이야기를 보는 게 두려웠어요.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던 제 결정은 당시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수년간의 전통적 사고방식과 제나오의 교묘한 조작에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세계 정세가 우리 주위에서 변해가는 걸 지켜보며 제가 얼마나 철저히 패배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솔로몬 제도 협정은 단순히 태평양의 작은 국가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호주가 우리 지역에서 영향력을 잃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캔버라의 가을이 겨울로 바뀌어가는 동안 저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전통적인 동맹이 재편되고 새로운 강대국들이 부상하고 있었죠. 그리고 제 결정들로 인해 호주는 뒤늦게 따라잡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중국이 태평양에서 점점 영향력을 키워간다는 뉴스 헤드라인들이 밤새 저를 뒤척이게 만들었거든요. 작년 한국의 잠수함 제안과 관련해 뭔가 맞지 않는 점이 있었고 그 답을 찾아야만 했어요. 월요일 아침 일찍 저는 사무실에 들어가 기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어요. 제 보안 권한으로 일반 대중은 볼 수 없는 군사 보고서들에 접근할 수 있었죠. 손을 떨면서 한국 잠수함 능력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화면에 두꺼운 보고서 하나가 떠올랐어요. 제목은 2024 한국 해군 기술 평가였죠. 클릭해서 열어 읽기 시작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보고서는 한국의 최신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에 대해 다루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보통 잠수함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기술의 경이었죠. 저는 화면에 가까이 다가가 하나하나 세세히 읽어 내려갔어요. 보고서의 첫 부분은 6개월 전 미국 해군과의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 잠수함이 미국의 최정예 군함들, 즉 항공모함과 이를 보호하는 구축함들, 그리고 헬리콥터들과 대결하는 상황이었어요. 말 그대로 생사를 건 숨바꼭질 같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정말로 놀라웠어요. 한국 잠수함이 미국의 모든 방어망을 단 한 번도 들키지 않고 뚫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요. 심지어 항공모함 바로 근처까지 접근해 가상으로 격침시킬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갔어요. 미국 쪽에서도 감탄했더라고요. 보고서에 한 미국 제독이 쓴 글이 있었는데 한국 잠수함의 스텔스 능력은 우리의 예상을 초월했다. 그들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필적한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보고서에 첨부된 동영상 파일을 클릭해봤어요. 사무실은 컴퓨터의 부드러운 소음 말고는 조용했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는데 잔잔한 바다와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이 폭발하듯 솟구쳤어요. 엄청난 미사일이 물속에서 솟아올라 흰 거품 기둥을 남기며 하늘로 치솟더니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아갔어요. 그 목표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섬이었죠. 저는 영상 세부 정보를 확인했어요. 이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 영상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대형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건 핵추진 잠수함뿐이라고 여겨졌는데 한국은 일반 잠수함으로 그걸 해낸 거였어요.
미사일은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어요. 이는 한국이 발사 기술뿐 아니라 유도 시스템까지 완벽히 숙달했다는 걸 보여줬죠. 보고서에는 기술 사양도 상세히 나와 있었는데 제 공학적 배경으로 볼 때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그 잠수함은 첨단 배터리와 연료 전지를 사용해서 몇 주 동안 물속에 머물 수 있었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다른 함선과 잠수함을 탐지하는 걸 돕고 있었어요. 선체는 소나에 거의 탐지되지 않도록 특수 재료로 코팅되어 있었고요.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계속 읽어나갔어요. 이 잠수함은 깊이, 속도, 조용한 면에서 모두 기록을 깼고 비슷한 크기의 다른 나라 잠수함들보다 더 많은 무기를 탑재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시스템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해 여러 위협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중국 대표였던 제나오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는 한국의 기술이 열등하고 믿을 수 없다고 깎아내렸었죠. 그런데 이 보고서는 그 반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다른 나라를 따라잡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 면에서 이미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화면에 비친 건조 중인 잠수함 사진에 눈길이 멈췄어요. 검은 선체가 밝은 조명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아름답기도 하고 위협적이기도 했어요. 이 잠수함이 지금 호주 해역을 지키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몇십 년 뒤에나 도착할 핵잠수함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죠. 이런 생각에 속이 메스꺼웠어요. 저는 제나오의 의견을 객관적인 증거보다 더 믿어버렸어요. 제 편견이 판단력을 흐리게 했던 거죠. 무엇보다 이런 중요한 기회를 놓침으로써 제 나라를 위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고서를 닫자 새로운 영상 알림이 떴어요. 최근 한국 잠수함이 폴란드로 인도되는 모습이었어요. 폴란드 해군들이 자국 국기를 새로운 함선에 올리며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해군은 한국의 능력을 신뢰한 덕분에 더 강해질 거였죠. 의자에 몸을 기대고 앉아 제 실수의 무게를 느꼈어요. 증거는 늘 거기 있었는데도 저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한국의 조선 기술, 첨단 전자산업, 그리고 근면함과 혁신에 대한 평판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호주 해안 가까이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취약한 상태로 남겨졌어요. 한국 잠수함은 7년 안에 우리 해역을 순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우리는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는 방어 공백에 직면하게 됐죠. 컴퓨터를 끄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캔버라의 해질녘 하늘은 주황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한국 잠수함들이 다른 나라들에서 조용히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놓쳐버렸다는 사실에 괴로웠어요. 이번 깨달음은 단지 잠수함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신뢰, 편견,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하는 위험성에 관한 것이었죠.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일어나 기술 강국이 되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우정과 기술을 내밀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외면했죠. 어둠이 도시를 덮기 시작했어요. 오늘 밤도 잠들기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 깨달음의 무게는 오래도록 저를 따라다닐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한국 잠수함에 관한 보고서를 읽고 난 뒤부터였죠. 눈만 감으면 제나오의 얼굴이 떠오르고 한국 기술이 열등하다고 했던 그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진실이 제게 주먹질하듯 다가왔어요. 제가 속았다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했고 그 대가를 호주가 치르고 있었죠. 제나오를 찾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는 캔버라에서 늘 가던 장소에서 자취를 감췄고 그의 옛 사무실 전화번호도 끊겨 있었어요. 몇 주 동안 수소문하고 여기저기 발로 뛰며 단서를 쫓은 끝에 마침내 시드니 서큘러 키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그를 찾아냈어요. 밝은 여름 아침이었지만 곧 나눌 어두운 대화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죠. 카페 창문 너머로 제나오가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전히 기억 속 그 모습 그대로였죠. 완벽히 다려진 파란색 정장, 은퇴 안경, 커피잔을 세 손가락으로 잡는 그 독특한 자세까지. 그의 모든 행동이 계산된 것처럼 보였어요. 심지어 앉은 자리도 항구와 거리 양쪽을 훤히 볼 수 있는 곳이었죠. 제가 그의 테이블로 걸어가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죠. 3년간 이어진 우정이라 믿었던 관계,
수많은 저녁 식사와 회의, 그리고 그가 해줬던 모든 조언들 전부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어요. 안녕하세요, 리암. 제나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심지어 휴대폰에서 눈길조차 떼지 않고 말이죠. 언제쯤 날 찾을까 했어요. 저는 그의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의자 다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긁히며 거친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제 기분과 딱 맞아떨어졌죠. 내가 올 걸 알고 있었나요? 제나오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물론이죠. 리암, 당신은 예측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일이 그렇게 쉬웠던 거예요. 당신 일이라니요?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나왔어요. 목이 바짝 말랐거든요. 관계 구축, 정보 수집, 그리고 의사결정에 영향 미치기. 제나오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당신은 호주에서 제가 맡았던 임무의 중요한 일부였어요. 그가 너무나 태연하게 말을 이어가는 모습에 속이 울렁거렸어요. 임무요? 그럼 우리 우정은요? 가족 이야기 나누고 지역 평화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던 그 모든 순간들은요? 전부 가짜였던 거예요? 가짜는 아니었죠. 제나오는 한 손가락을 들어올리며 대답했어요. 예전에 복잡한 정책 문제를 설명할 때 하던 행동 그대로였죠. 전략적이었어요. 둘은 다릅니다. 저는 한국 잠수함에 관한 보고서를 꺼내 그의 앞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당신이 한국 기술은 열등하다고 했죠. 신뢰할 수 없다고도 했고요. 하지만 이 보고서엔 그들이 당신이 말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들의 잠수함은 물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요. 당신은 그게 기존 잠수함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제나오는 보고서를 힐끔 쳐다봤지만 손대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면 단지 유럽 기술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암시했을 뿐인가요? 결론은 당신이 스스로 내린 겁니다, 리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장난치는 걸로 보이시나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고 근처 카페 손님 몇몇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급히 목소리를 낮췄죠. 당신은 저를 조종했어요. 한국이 제안할 때마다 당신은 의심과 경고를 던졌잖아요.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알았으면서. 제나오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처음으로 그의 진짜 얼굴을 본 것 같았어요. 차갑고 계산적이고 철저히 직업적인 얼굴이었죠. 영향력에 대해 알려드리죠, 리암. 최고의 영향력은 거짓말에서 나오지 않아요. 조심스러운 암시에서 나오죠. 그리고 기존의 의심과 두려움을 이용하는 데서요. 당신은 이미 한국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전 단지 그 의심을 키워준 것뿐이에요. 왜죠? 저는 최대한 화를 삭히며 냉정하게 물었어요. 이미 답을 알 것 같았지만요. 왜 그렇게까지 한국의 도움을 거부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제나오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호주 해역에 있는 한국의 잠수함들, 당신들 항로를 보호하는 그들의 첨단 기술, 그리고 지역 내 당신들의 위치를 강화하는 군사 협력. 이 모든 게 중국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요? 그제야 얼음물처럼 차가운 현실이 제게 밀려왔어요. 당신은 중국의 지역 영향력을 보호하려고 한 거군요. 전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제나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 정보국도 자기 일을 했잖아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걸 보고 당신들 정부에 경고했죠.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했던 겁니다. 그는 다시 미소를 지었지만 이번엔 슬퍼 보였어요. 그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리암. 설마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솔로몬 제도 협정에도 당신이 관여한 건가요? 제나오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장을 매만졌어요. 이제 얘기는 끝난 것 같네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우정의 선물이라며 조언 하나 드리죠. 그는 커피값으로 돈을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다음번에 누군가가 도움을 제안하면 당신의 편견을 넘어서서 바라보세요. 한국은 가난에서 벗어나 한 세대 만에 기술 강국이 되었어요. 그건 혁신, 노력, 그리고 현명한 계획 덕분이었죠. 그들이 호주에 공유하려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자질들이었어요. 제나오는 떠나려다 멈춰 섰어요. 아, 리암. 다시 날 찾으려 하진 마세요. 전 다른 곳으로 재배치될 겁니다. 어쩌면 솔로몬 제도겠네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곳 해군 시설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제나오가 떠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대지 않은 커피가 식어가는 걸 바라보면서요. 주변에선 관광객들이 오페라 하우스 사진을 찍고 비즈니스맨들이 회의로 바쁘게 움직이고 페리들이 밝은 호주 햇살 아래 항구를 오갔어요.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제겐 모든 게 달라져 있었죠. 저는 꼭두각시처럼 놀아났고 그 줄은 베이징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한국이 진심으로 건넨 우정을 제가 무시했다는 거였어요. 제 고정관념과 제나오의 교묘한 조작 때문에요. 사무실에서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국방 공백에 관한 또 다른 긴급 회의였죠. 급변하는 지역에서 호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메시지를 보며 한국의 잠수함 제안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제안했던 잠수함이 이미 우리 해역을 순찰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요. 가장 뼈아픈 패배는 결국 자신이 스스로 초래한 것일 때가 많죠. 저는 한 번의 결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 그리고 제 자신의 삶까지도 망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제 사무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면서 국방부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TV 화면에는 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이 보였고 그들은 우리의 잠수함은 어디에 있나? 국방부는 우리를 배신했다. 라는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제 휴대전화는 기자들의 메시지로 계속 울려댔어요. 5번째 전화 이후로는 아예 확인조차 하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잘못된 사람을 믿었다고? 아니면 제 자존심 때문에 한국의 진심 어린 지원 제안을 외면했다고요?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동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였어요. 조달팀의 사라가 어제 책상을 정리했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한국의 제안을 지지했었거든요. 제가 말하려고 했잖아요, 리암. 그녀는 가족 사진을 상자에 담으면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당신이 듣질 않았죠. 사과하고 싶었지만 말이 목에 걸려서 나오질 않았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한들 뭐가 달라질까요? 옆 회의실에서는 격렬한 논쟁 소리가 얇은 벽을 뚫고 들려왔어요. 국방부 장관이 또 우리 팀을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놓쳤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 첨단 군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손 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한국의 성공 소식이 뉴스에 나왔어요. 제 책상 위에는 신문 스크랩이 한가득 쌓여 있었어요. 스스로를 괴롭히려고 모아둔 건 아니었어요. 제 실수를 되새기기 위해서였죠. 오늘 신문에는 폴란드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면서 반짝이는 한국산 탱크 앞에 서 있는 사진이 실렸어요. 그 아래에는 캐나다 관료들이 한국 조선소를 둘러보며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잠수함을 감탄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진이 있었어요. 심지어 아들의 지리 숙제조차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어젯밤 아들이 세계 무역에 관한 프로젝트를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아빠, 왜 교과서에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방위산업 수출국 중 하나라고 나와 있는데 아빠는 한국 기술이 별로라고 말했어요? 아들의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 없었어요. 한 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친 실수를 부모가 저질렀다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유럽 잠수함 제조사들과의 회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어제도 독일 회사와 6시간짜리 화상 회의를 했는데요. 그들의 일정은 15년, 아니 그 이상. 비용은요? 한국이 제시했던 금액의 거의 2배. 기술력은? 한국이 이미 생산하고 있는 수준에는 한참 못 미쳤어요. 맥도날씨, 독일 대표가 말했어요. 이런 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품질은 서둘러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가장 부족한 거였어요. 솔로몬 제도와 중국 간의 협정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우리의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태평양에서 중국 해군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었어요. 제대로 된 방어 능력이 없는 하루하루가 곧 취약한 하루였죠. 제 비서 톰이 문을 두드리며 또 다른 나쁜 소식을 들고 왔어요. 의회조사위원회가 다음 주에 증언하라고 하네요. 그가 제 책상 위에 소환장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번 조사 이름이 국방조달 실패조사랍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집어들었어요. 조사는 공개적으로 진행될 거였고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었어요. 제 가족들도 TV를 통해 제가 전 국민 앞에서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을 지켜보겠죠. 부서 내 분위기는 모든 구석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한때 대화로 북적였던 구내식당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자기 책상에서 식사를 했고 복도에서 눈을 마주치는 걸 피했어요. 예산회의는 비난의 장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재무 담당 이사가 모두가 있는 앞에서 지적했어요. 연안 방어 시스템 전체를 업그레이드할 만큼의 예산을 절약했을 겁니다. 숫자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한국의 제안은 지금 우리가 유럽 제조사들과 필사적으로 협의하려는 금액보다 30%나 저렴했어요. 그들은 호주에서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약속했고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생길 예정이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엔지니어들에게 기술과 전문성을 공유하며 교육까지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남은 건 텅 빈 조선소와 점점 벌어지는 기술 격차뿐이었어요. 한국 잠수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 했던 젊은 엔지니어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떠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 회사에 고용되기도 했어요. 누구도 웃을 수 없는 아이러니였죠. 제 아내는 제 변화를 눈치챘어요. 잠을 못 자고 있잖아. 그녀가 어느 날 밤 새벽 3시에 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렇게 스스로를 벌주면 안 돼. 하지만 제가 어떻게 잠들 수 있겠어요? 눈만 감으면 제나오의 비웃는 얼굴이 떠오르고 그의 말이 반복적으로 들려왔어요. 유럽을 믿으세요.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잠수함을 만들어왔잖아요. 제가 왜 그의 속임수를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결정적인 타격은 미국 해군이 한국 잠수함 기술을 칭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였어요. 그들은 그것을 재래식 잠수함 전쟁의 혁신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열등하다고 무시했던 기술이 이제 우리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 의해 찬사를 받고 있었어요. 점점 비어가는 사무실에서 또다시 한국 방위산업의 성공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구시대적인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놓친 기회는 대체 몇 번이나 될까? 우리가 깨져버린 신뢰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그 답을 알아내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것 같아 두려웠어요. 저는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밤 뒤척이면서 한국과 관련된 제 실수를 떠올렸거든요. 아침 뉴스는 그런 제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들었어요. 오늘 헤드라인에는 폴란드 대통령이 빛나는 새 잠수함 앞에서 한국 방위 관계자들과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속이 꼬이는 것 같았어요. 작은 제 아파트에서 휴대폰 속 오래된 사진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한국 관계자들이 그들의 기술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모습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그때 저는 그들의 열정을 무시했었어요. 제가 더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기억들이 마치 저를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뭐라도 해봐야겠어. 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거실을 서성였어요. 커피 3잔을 마시고 몇 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연습한 끝에 마침내 한국방위계약업체의 호주지사로 전화를 걸 용기를 냈어요. 전화기 너머 비서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다소 차가웠어요. 박 부장님께서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간을 내주실 수 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약속 시간을 적어뒀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화요일이 되자 저는 1시간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시드니 비즈니스 지구에 있는 현대적인 유리 건물 앞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건물 위에 반짝이는 한국 회사 로고가 아침 햇살에 빛났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새로운 미술 작품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고 접수 구역은 2배로 넓어졌더라고요. 성공이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았어요. 박 부장님의 사무실은 20층에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버 브리지와 파란 물 위를 지나가는 배들이 보였죠. 제가 들어갔을 때 박 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노먼 씨. 그는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앉으시죠. 그의 영어는 완벽했고 정장은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책상 위에는 작은 한국 국기와 잠수함 모형이 놓여 있었어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이 바짝 말라오면서도 말을 꺼냈어요.
제가 여기 오는 게 아마도 반갑지 않으실 거라는 거 압니다. 박 부장님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저희가 요즘 많이 바쁩니다. 폴란드는 잠수함 20척을 원하고 캐나다는 15척이 필요하죠. 심지어 프랑스도 저희의 새로운 방위 시스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며 이 사실을 곱씹게 했어요. 그래서 왜 오셨습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국이 호주를 돕겠다고 했을 때 저는 잘못된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해 거짓말을 믿었던 건 제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박 부장님이 한쪽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어요. 지금은 폴란드 해안을 지키는 한국 잠수함을 봅니다. 캐나다 함선을 인도하는 한국 위성을 보고요. 우리 동맹국들을 방어하는 한국 무기들도 봅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봤어야 했던 것들을 이제야 보고 있습니다. 박 부장님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셨어요. 창밖 아래로는 자동차들이 장난감처럼 작게 보였어요. 호주가 우리의 제안을 거절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더 멀리 밀고 나갔죠. 우리가 아니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창가에서 몸을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호주가 거절했을 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계를 개선했고 더 나은 잠수함을 만들었고 더 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죠. 이걸 어떻게든 고칠 방법이 있을까요? 희망이 살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걸 되찾을 방법 말입니다. 박 부장님은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걸 보세요. 그는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어요. 화면에는 새로운 한국 잠수함 이미지가 보였어요. 제가 전에 봤던 것보다 더 세련되고 진보된 디자인이었어요. 이건 아직 생산도 안 들어간 모델입니다. 차세대 제품이에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호주가 이걸. 그는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어요. 맥도널씨, 신뢰는 다리와 같습니다. 한번 부서지면 조심스럽게 다시 쌓아야 하죠. 한국이 호주에 우정을 표했던 건 파트너십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두 나라가 함께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해하는 건 첫걸음일 뿐입니다. 박 부장님이 답했어요. 행동이 말보다 더 중요하죠. 호주가 신뢰를 회복하길 원한다면 헌신을 보여야 합니다. 진정한 헌신을요. 단순히 현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절박함이 아니라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공동 연구 프로젝트, 기술 교환 프로그램, 훈련 파트너십. 박 부장님은 하나씩 조심스럽게 나열했어요. 호주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본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걸음들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편리한 해결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 후로 대화는 1시간 정도 이어졌어요. 대화가 끝날 때쯤 저는 몇 장의 메모를 가득 적었고 작은 희망의 불씨를 품게 됐어요. 그건 잠수함이나 무기 계약에 대한 약속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죠. 바로 신뢰를 회복할 기회였어요. 건물을 나섰을 때 오후 햇살이 도시를 길게 드젠하오고 있었어요. 제 휴대폰이 뉴스 알림으로 울렸어요. 또 하나의 성공적인 한국 미사일 실험 소식과 또 다른 나라가 한국 방위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런 뉴스가 저를 후회로 가득 채우지는 않았어요. 대신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결단력이요. 앞으로의 길은 길고 험난하겠지만 이제는 그 길이 보였거든요. 한국은 저에게 성공이 단순히 뛰어난 기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부터 배우려는 겸손함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인내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줬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 음식점 하나를 지나쳤어요. 창문 너머로 가족들이 음식을 나누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잠수함과 방위 계약 이야기를 넘어 결국 이것은 사람들이 만드는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정을 건넨 사람들, 그리고 더 나은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요. 앞으로 할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그 일을 마주할 준비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